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재호라고 합니다. 올해 44살이고 부산 서면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결말을 맞은 사연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 서린이와는 연애 3년, 결혼 15년을 함께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한 사이죠. 서린이는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살림을 꾸려왔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 골라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손님들께 대접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거든요. 서린이와의 결혼 생활도 나름 평범하고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가끔 다툼도 있었지만 어느 부부에게나 있는 일상적인 갈등 정도였죠. 서린이가 가끔 당신은 일만 안다라고 투덜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걸 이해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린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도 어지간하면 다 사줬어요. 물론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제 능력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서린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다른 사람 사랑해. 이혼해줘.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농담이길 바랐다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서린이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진짜야. 나 정말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됐어라고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서린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죠.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담담하게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이혼을 말하고 있으니까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호텔 영수증, 냉장고에 붙어있던 놀이공원 사진,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기념품 봉투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인데 그때는 마치 증거물처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호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모르는 곳이었어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는데 저는 서린이와 그런 비싼 호텔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놀이공원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롯데월드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서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사진 속 서린이 옆에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기념품 봉투도 제주도 관광지에서 파는 것들이었는데 저는 서린이와 제주도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미 다 끝난 일이구나. 서린이는 이미 다른 남자와 여행도 다녀오고 데이트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놓고 나서 지금 저한테 통보하고 있는 거구나. 통보요, 통보. 상의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마치 회사에서 사표를 내듯이 말이에요. 아니, 사표를 낼 때도 보통은 이유라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서린이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사랑한다. 이혼하자였으니까요. 언제부터였어? 겨우 이 한마디를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서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반년 정도 됐어라고 답했어요. 반년이라니. 그 반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와 다름없이 서린이를 아내로 대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잘 갔다 와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어보고. 그런데 서린이는 그 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 또 물어봤어요. 서린이는 백화점 고객 중 한 분이야. 사업하는 분인데. 나한테 정말 잘해줘라고 했어요. 사업하는 분이라니. 아마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서린이가 마음이 돌아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체념이 먼저 들었어요. 이미 서린이 마음은 떠났는데 붙잡는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서린이는 제가 도장을 찍는 걸 보더니 고마워라고 한마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 고마워라는 말이 참 이상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한테 이혼 도장 받아놓고 고마워라니. 마치 길에서 우산 빌려준 사람한테 하는 인사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짐을 싸는 서린이를 보니까 이미 미리 준비해둔 게 분명했어요.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큰 가방 2개에 척척 넣어가더라고요. 마치 출장 갈 때처럼 능숙하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린이한테 부족한 게 뭐였을까? 좀 더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거든요. 서린이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미련 없이 깔끔하게 자기 집만 챙겨서 말이에요. 그 사흘 동안은 정말 어색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거의 안 하고 마치 남남처럼 지냈거든요. 서린이는 자기 방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나중에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서린이가 나가자마자 상간남의 차가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검은색 수입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옆집 아주머니가 서린이가 정말 잘 나가는 남자 만났나 보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미리 다 계획해놓고 한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혼 통보하기 전에 이미 그 남자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홀로 남은 집은 정말 횡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살던 공간인데 혼자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커 보이고 또 한편으론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서린이가 밥 먹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런 소리도 없고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참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울고 있을 순 없잖아요. 식당 일은 계속해야 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재료 사고 준비하고 손님들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사실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좋았어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다른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문제는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그때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20년 동안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서린아, 커피 끓일까? 라고 말할 뻔하다가 혼자 있다는 걸 깨닫고 허탈해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불 켜진 창문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다가 깜깜한 집을 보고 또 한 번 현실을 느끼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텔레비전 채널도 제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 물론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움도 느껴졌거든요. 식당 일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홀과 주방을 혼자 뛰어다니면서 해야 하니까 몸이 부서져라 고생했죠.
주문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까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손님들이 몰려와서 정신없고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혼자 힘들게 일하는 걸 보시고 사장님 혼자 힘드시죠? 라면서 직접 반찬 가져다 주시고 설거지 도와주시고 어떤 분은 아예 앞치마까지 가져와서 서빙을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김순자 아주머니라고 10년 넘게 단골로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재호야, 혼자 이렇게 고생하면 몸 상한다라면서 밑반찬도 해서 가져다 주시고 가끔은 아예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까지 해주시고 마치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그분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혼자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면 한식당 사장님 혼자서 엄청 열심히 한다더라. 음식도 맛있고 사장님 인품도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인지 새로운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가 그 혼자서 식당 하신다는 곳이에요? 라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드셔보시고는 정말 맛있네요. 사장님 정성이 느껴져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단골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반면에 서린이 소문도 들려왔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서린이가 젊은 남자랑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 요즘 명품백도 들고 다니고 완전 잘 나가더라. 이런 얘기들이었죠. 처음엔 그런 소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렸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선 서린이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2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마음을 비울 수가 있겠어요? 서린이가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더라. 백화점에서 비싼 옷 사더라. 머리도 유명한 미용실에서 하더라.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배신감도 들고 저는 여기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서린이는 저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니 정말 허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고 또 단골 손님들이 워낙 좋게 대해주시니까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게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아무도 저를 원망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서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제 모습을 몰랐는데 혼자 되고 나니까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그리고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서린이 이야기도 하고 가정사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손님들도 저를 더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 관계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식당 매출도 늘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고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더 이상 서린이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어졌고 오히려 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도 꽤 유명해졌어요. 인터넷 맛집 블로그에도 소개되고 지역 신문에도 성실한 한 남자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거든요.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이 멀리서도 찾아오시곤 했어요. 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묵묵히 해온 일들이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린이에 대한 소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나간다던 소문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돌더라고요. 서린이 남자친구가 사업에 망했다더라. 빚 때문에 도망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그냥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네 소문이라는 게 워낙 부정확하고 과장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더 구체적인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서린이 상간남이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해서 몇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다단계 사기였다는 거죠. 그 남자가 처음엔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빌린 돈으로 부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야. 서린이한테도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지. 김순자 아주머니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독촉하니까 결국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린이 모르게 몰래 도망간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서린이가 일어나 보니까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집엔 빚 독촉장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서린이가 상황을 파악했다는 거죠.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은 사기꾼이었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였죠. 사실 서린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제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린이 생각을 할 시간도 줄어들었고 감정적인 동요도 거의 없어졌어요. 오히려 자업자득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자세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서린이가 그 남자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도망가니까 모든 빚이 서린이에게 넘어온 거죠. 순식간에 몇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놀랐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큰돈의 보증을 서다니. 서린이가 얼마나 그 남자를 믿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카드 정지는 당연하고 신용불량자 등록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을 구하려고 해도 신용조회에서 다 걸려서 취업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처참한 몰락이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명품백 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요. 서린이가 요즘 진짜 초라해 보이더라. 예전에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마트에서 파는 싼 옷만 입고 다녀. 동네 아줌마들 말이 그랬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다니고 머리도 미용실 안 가고 셀프로 자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나 봐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친정 부모님까지 등을 돌렸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딸이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했는데 빚 규모를 알고 나서는 내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몇억 원이라는 건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요. 친정 부모님도 자기들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줄 순 없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서린이 잘 나가더라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잘 나가더니 꼴 좋다. 남편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가더니 저런 꼴 나네. 그래도 재호 씨가 착해서 그런 여자랑 20년이나 살았지.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자업자득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동정심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맞았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서린이가 요즘 알바라도 구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는데 다 안 된대. 신용불량자라서 채용이 안 된다나 봐. 이런 소문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축해둔 돈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 남자 빚 때문에 모든 재산이 동결된 상태라고 하니까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제 일에만 집중했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만큼 속 좁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 갈 길만 가자는 생각이었어요.
서린이는 서린이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시 반쯤 되니까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식당이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혼자 홀과 주방을 뛰어다니느라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었죠. 김치찌개 끓이고 불고기 볶고 밥 담고 반찬 나르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는데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수저를 놓고 그쪽을 바라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새 손님이 들어와도 그냥 인사만 하고 계속 식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이상하지 싶어서 저도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돌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린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전의 서린이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것처럼 기름져 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서 뼈가 다 드러날 정도였어요. 뺨은 쑥 들어가 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어서 마치 며칠째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옷도 허름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고 신발도 낡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예전에 서린이는 정말 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일하다 보니까 항상 단정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다녔거든요. 머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미용실에서 관리받고 화장품도 비싼 것만 쓰고 옷도 브랜드 제품만 입고. 그런데 지금 앞에 서 있는 서린이는 그때와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명품만 입고 다니던 그 서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서린이가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님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켜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면서요. 특히 단골 손님들은 서린이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니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식당 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린이가 제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재호 씨,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갈 데가 없어. 다시 받아줘. 제발. 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서린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요. 1년 넘게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당에 손님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님들 시선이 일제히 서린이에게 쏠렸어요. 몇몇 분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몇몇 분들은 수군수군 속삭이면서 구경하고 있었죠. 저 여자가 사장님 전 부인이야? 그래, 저 여자야. 완전 달라졌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서린이도 주변 분위기를 느꼈는지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재호 씨, 나 진짜 힘들어. 어디 가서 말할 사람도 없고 친정에서도 안 받아줘. 정말 갈 데가 없어라고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서린이 맞지? 몇 년 전에 딴 남자 따라간 그 서린이? 하고 큰 소리로 물어보시니까 다른 손님들도 그 사람이구나라며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서린이가 더욱 작아지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라고 손님들한테까지 인사를 하더라고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야 서린아. 너 그때 잘 나간다고 콧대 높이 세우고 다니더니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날카롭게 말씀하시니까 서린이가 더욱 움츠러들면서 아주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면서도 안쓰럽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서린이가 이렇게 초라하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화도 났어요.
그때 저를 버리고 갈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힘들다고 돌아오다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다른 손님 한 분이 사장님, 저 사람 때문에 장사 방해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서린이가 더욱 당황하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손을 짚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파리처럼 말이에요. 재호 씨,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마지막 기회만 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것도 한때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식당 안 모든 손님들도 깜짝 놀라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서 모두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린이는 계속해서 바닥에 몸을 비비면서 애원했어요.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친정에서도 안 받아줘. 돈도 한 푼 없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라서 어디서도 안 받아줘. 제발 다시 기회만 줘. 평생 당신한테만 잘할게. 진짜 평생 당신한테만 잘할게. 눈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모습이 정말 파리 같더라고요. 예전에 저한테 당신은 발전이 없어. 다른 남자들은 다 잘 사는데 당신만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하던 그 서린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님들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안쓰러워하던 분들도 있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저게 사람이냐, 남편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갔으면서 이제 와서 저러네. 정말 뻔뻔하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특히 김순자 아주머니가 여러분, 저 여자가 재호 씨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딴 남자 만나서 바로 이혼하고 나갔는데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이제 와서 저러고 있네요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다른 손님들도 아, 그런 사람이구나라며 더욱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다면서 윗까지 떠안고 도망갔다고 들었는데 한 손님이 물어보시니까 김순자 아주머니가 맞아요. 몇억 원짜리 빚을 서린이가 다 떠안게 됐어요. 연대보증까지 섰다나 봐요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손님들도 아이고 그러게 왜 그랬을까. 남편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제 와서 저러면 누가 받아줘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서린이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서린이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더욱 간절하게 빌기 시작했어요. 재호 씨, 정말 마지막이야.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이제야 깨달았어. 제발, 제발 받아줘. 바닥에 엎드린 채로 흐느끼는 서린이를 보니까 정말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화가 나기도 했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간절하게 매달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당신이 좀 더 잘해야지 다른 남편들은 다 어떻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탓하기만 했는데 지금 와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저렇게 빌고 있으니까요. 재호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여자는 그때 그런 남편을 버리고 나간 거잖아요. 한 단골 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조하더라고요. 서린이가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게 매달리면서 재호 씨,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발 다시 기회만 줘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복잡하고 묘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식당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서린이는 계속 바닥에 엎드린 채로 흐느끼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절망하고 있구나. 정말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구나. 서린이가 저한테 이렇게 매달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당당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서린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차마 매정하게 내쫓을 수는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2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냉정하게 구는 것도 좀 그렇고 제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손님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서린이에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러지 마. 목소리는 차갑게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일어나서 제대로 대화를 해보자는 의미였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우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었고요. 서린이가 제 말을 듣고는 순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닦으면서 고마워, 재호 씨.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손님들이 서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특히 단골 손님들은 그동안 제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서린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런 여자를 왜 받아줘야 해? 또 배신당할 게 뻔한데 이런 시선들이었죠. 한 손님이 사장님, 저 여자 받아주시려고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에 걱정과 우려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손님도 사장님이 너무 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한테 또 속으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순자 아주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재호야,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잊었어? 그때 딴 남자 따라갈 때 얼마나 당당했는데 이제 와서 저러면 믿어?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린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위축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와서 빌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줄은 몰랐던 거죠. 고개를 푹 숙이고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다른 손님도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여러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서린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만약에 그 남자가 계속 잘 살고 있었다면 절대 저한테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린이가 저를 진짜로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돌아온 거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마지막 보루로 저를 찾아온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저를 뭘로 보는 거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린이가 조심스럽게 재호 씨,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이제는 정말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더욱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진심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 같았거든요. 손님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더욱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돼요. 또 속일 게 뻔해요.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식당 분위기가 점점 서린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서린이는 계속 저에게만 매달리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 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저만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하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굽니까?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서린이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아마 제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가 제 아내였습니다. 15년을 결혼해서 살았던 제 아내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손님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딴 남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를 당사자가 직접 말하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서린이는 점점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남자와 신나게 잘 살았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들고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정도로 잘 나가면서 살았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업 망하고 빚지고 도망가니까 이제 와서 파리처럼 싹싹 빌고 있는 겁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하니까 식당 안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게, 맞아,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줄은 생각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은 서린이를 바라보면서 혀를 차거나 고개를 저으면서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남편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 여자가 그 남자 빚에 연대 보증까지 섰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억 원의 빚을 혼자 떠안고 있어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무 데서도 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한 손님이 아이고, 그러게 왜 그랬어요?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다른 손님도 정말 답답하네요 라고 말했고요. 김순자 아주머니는 그러게 말이야. 남편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날카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도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도와줄 수도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는데.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님들을 둘러봤어요. 모든 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다시 받아줘야 할까요? 저는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젓기 시작했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또 배신당할 거예요.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한 손님은 사장님,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도 지금은 어려우니까 저러는 거지. 나중에 또 좋은 사람 생기면 또 그럴 거예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서린이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서 있었어요. 완전히 위축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이따금 고개를 들어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여자가 지금까지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만약에 그 남자가 계속 잘 살고 있었다면 절대 저한테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단지 갈 곳이 없어서, 다른 선택이 없어서 온 겁니다. 손님들이 맞다 그러게 하면서 제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서린이는 점점 더 작아지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눈물도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눈물 같았거든요. 이 여자를 다시 받아준다면 제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손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모든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절대 안 돼요. 사장님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이런 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서린이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서린이가 나간 뒤 식당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조금 무거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시원해진 느낌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사장님이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한테 또 속으면 안 되죠. 정말 사이다네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치 답답했던 속이 시원하게 뚫린 것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박수를 치시면서 재호야, 정말 잘했다.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진짜 속이 시원해요. 저런 뻔뻔한 여자는 처음 봐요. 한 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맞아요. 정말 뻔뻔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분노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더욱 따뜻해졌거든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정말 후련했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사겼던 모든 감정들을 시원하게 풀어낸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뒤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전처가 전 남편 식당에서 무릎 꿇고 파리처럼 싹싹 빌다가 공개 망신당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소문 때문에 오히려 제 식당에 손님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사이다 라면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신한 여자한테 제대로 본때 보여주셨네요 라며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까지 그 사이다 식당이 여기에요? 라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남편도 사장님처럼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남편분을 데리고 오시기도 했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 새로 오신 손님들은 꼭 그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사장님, 그때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시면 저는 네,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요. 그러면 정말 잘하셨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죠. 지금도 가끔 서린이 소식이 들려와요. 여전히 빚에 쩌들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어디서 일을 구하려고 해도 신용불량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결국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일만 간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처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서린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니까요.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선택한 것도 서린이고, 그 남자 빚에 연대보증을 선 것도 서린이 선택이었거든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해서 한 일이니까 결과도 자기가 책임져야죠. 동네 사람들도 서린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불쌍하다, 힘들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자업자득이지. 그래도 재호 씨가 너무 착해서 그동안 참았던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완전히 등을 돌린 거죠. 요즘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식당도 잘 되고 손님들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당당해졌거든요. 누구한테든지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서린이 때문에 받았던 상처도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좋은 분 만나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제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자유롭거든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지역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성실한 자영업자의 감동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이야기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연하기로 했어요. 지금 제 좌우명은 이거예요. 배신은 흔적을 남기고 굴욕은 스스로 만든 벌이다. 서린이가 저를 배신했지만 결국 그 배신의 흔적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죠.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굴욕도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벌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제 길만 가려고 해요. 성실하게, 당당하게, 후회 없이 말이에요. 이번 사연자이신 권재호 씨가 겪은 이 사연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1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재호 씨에게 몰락한 전처가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거절당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배신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전처와 달리 재호 씨는 오히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정말 속 시원한 결말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20년을 함께 산 사이라고 해도 배신한 사람을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 아니면 재호 씨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